네, 반갑습니다. 전국과 전 세계에 계시는 한단고기 원정 강도 무료 라이브 강좌 기다려오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한국에는 지금 중부권에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지난주 시간에 단군세기 서문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단군세기 본론 부분으로 들어가서 1대 단군에서부터 47대 고열가 단군에 이르기까지 단군의 이름, 제위, 연수, 업적과 사건을 중심으로 연대기 형식으로 기술한 단군세기 편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2096년 동안 고조선 역사를 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단군세기가 전하는 고조선의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이 사망강경제로서 알려져 있고, 또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워왔던 진암, 번암, 만으로 다스린 그런 원형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고조선사를 통해서 국내 정치는 물론 중국, 일본까지의 그때 당시의 관계, 또 나아가서는 흉노 문화까지 중앙아시아에서 펼쳐진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앞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준비해서 강의해 주신 안병욱 교수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안병욱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단군세기 서문을 살펴봤는데요. 단군세기 서문은 이제 사실은 뭐 천하명문이죠. 역사가 그 어떤 면에서 중요한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 우주와 인간은 어떤 관계인가, 그 속에서 인간이 우주와 하나 되는 길은 무엇이냐,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한 그런 천하명문인데, 제가 짧은 실력으로 강독을 얼마나 제대로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자꾸 이 글을 자꾸 이제 반복해서 읽어보시면서 자꾸 생각을 해보시면 자꾸 그 깨달음이 이제 좀 깊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단군세기 본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서요. 이제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뭐 제가 이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초대 단군왕금의 역사가 기술된 부분, 자, 이게 이 부분 정도 하면은 뭐 거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앞에서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우리가 이제 단군조선 하면, 이제 서기전 2333년 전에, 그죠? 초대 단군왕금께서 조선이란 나라를 이렇게 건국하셨다. 이제 삼국유사에 그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바로는, 가운데 역사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마지막 준왕이 이제 고조선의 마지막 왕으로서 위만한테 나라를 이렇게 창탈당하고, 그 위만 조선이 이렇게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무제가 침입을 해서 위만 조선이 이제 무너지고 그 자리에 한사군을 두었다. 이제 이런 뭐 맥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단군세기를 통해서 그 2096년에 그 비어있는 그 역사, 47대 2096년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단군조선은 이제 그 특징이 사만관경입니다. 그래서 진조선, 진한, bon한, 마한의 사만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나라인데, 오늘 이제 살펴볼 단군세기는 진한의 역사만 이렇게 나오고요. 나머지 이제 bon한과 마한의 역사는 태백일사의 네 번째 책이죠. 사만관경 본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군세기를 볼 때는 사만관경 본기하고 이렇게 함께 보는 것이 이제 굉장히 그 이해도를 이렇게 높입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이야기가 양쪽에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서로 보완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단군세기에서 좀 부족하게 기술된 내용들이 사만관경 본기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같이 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본문 시작하기 전에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게 이제, 그죠?
이게 이제 삼성조 시대의 역사, 이걸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그 그림으로 이제 그렸는데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고조선의 2096년의 역사가 서기전 2333년부터 해서 서기전 238년에 이렇게까지 지속이 됩니다. 이것이 총 이제 2096년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 배달 18대 환웅천왕이 다스렸던 18분의 환웅천왕이 다스렸던 1565년의 역사가 이렇게 있고, 그 전에 환국, 환인천재 7분의 환인천재가 다스렸던 환국이 3301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조선, 그러니까 조선이죠. 진안 중심으로 말할 때 서기전 238년에 이렇게 망했는데, 이것을 이제 뒤이은 계승한 나라가 바로 북부여고요. 이 북부여가 182년 이렇게 지속이 되는데, 이 182년의 북부여 역사도 우리가 학교 역사 시간에는 이제 뭐 배운 바가 없습니다. 이걸 가르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가 이제 다음에 시작이 되는데, 고구려가 어디서 왔는지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전혀 알 수가 없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 환단고기를 쭉 같이 공부를 해보면 이것이 이제 어떤 맥으로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앞뒤가 이제 환하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환단고기를 통해서만이 우리 역사의 이 국통맥을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런 걸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삼한관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단군 세계에 나오는 것은 이제 진한해죠. 진한의 역사입니다. 진한의 역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것이 이제 2096년의 역사이고요. 끝나면 이제 북부여 그리고 고구려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번환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의 중국 대륙 동쪽에 아주 넓은 지역에 이렇게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번환, 이것이 이제 나중에 번조선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나중에 여기 이제 마지막 왕이 이제 기준왕이죠. 기준왕.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던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진한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여기 번조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위만이, 연나라 사람 위만이 이렇게 배신을 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찬탈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위만은 판무제의 침입으로 이렇게 멸망하는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반도 땅에서는 마한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마한.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막조선으로 이름이 바뀌고, 그리고 이것이 망하고 이제 최숭의 그 낙랑국으로 이렇게 계승이 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걸 살펴보고 이제 본문으로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 본문은 뭐 제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환단고기 역주본 큰 책, 이것을 이렇게 다 아마 갖고 계실 텐데, 이 책을 이렇게 같이 펼쳐놓고 이걸 보시면서 중요한 거 이렇게 같이 뭐 책에 적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첫 문장이 이제 고기의 운 이렇게 나가죠. 고기에 이르기를 이런 뜻입니다. 자, 이 고기가 중요한데요. 고기가 지금 무슨 책인지 모르죠. 그러나 이제 우리 이 상고 역사를 대표하는 책이 뭐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고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옛 고자니까 고기하면 이것은 아주 오래된 그런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책 이름 속에서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중국의 사서는 이제 사마천의 사기, 사마천의 사기, 사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데, 자, 이건 역사의 기록이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사마천의 사기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중도의 입장에서 아주 그 객관적으로 잘 그런 기술한 그런 책이 아니고 중국 중심으로, 그죠? 이제 그걸 춘추필법이라고 하는데, 주나라를 천하의 그 중심국으로 이렇게 뚝 세우기 위해서 주나라 중심으로, 중국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주변국들은 다 오랑캐라고 해가지고 그 역사를 비하하거나 생략하거나 뭐 이렇게 왜곡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은데, 이 고기야말로 우리의 온전한 그런 상고 역사를 담고 있는 우리 고유한 역사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 고기가 붙은 그런 그 역사서가 뭐 사만고기라든지 신라고기라든지 뭐 고구려 고기라든지 이런 그 고기가 붙은 역사책이 이제 많이 있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은 다 전해 내려오는데, 이제 우리의 그 고서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쟁의 참화를 겪으면서 중국과 일본에 의해서 사실은 그
책들이 이렇게 다 소각이 된다든지 강탈이 된다든지 중국과 일본으로 이렇게 반출된 그런 책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고, 지금 남아있는 책이라고 해봤자 삼국사기, 삼국유사 뭐 그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제 그러지만, 사실은 이 환단고기가 이제 그러한 그 우리의 사라진 그러한 역사를 이렇게 다 사실은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고기, 이 고기 책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이 고기를 끌어와서 인용을 해서 환단고기다 이름을 이제 그렇게 붙였다고 우리가 법례에서 이제 봤죠. 자, 고기에 이르기를 왕금에 부는 단웅이시오. 왕금은 이제 단군왕금을 이야기합니다. 단군왕금의 아버지는 단웅이다. 단웅이 이제 우리가 그 삼성기 하에서 신시역대기를 이제 그냥 지나갔는데 그 배달국 18분의 관웅천왕의 그 역대 제위 기관과 그 생존 연대죠. 그리고 그런 걸 이렇게 쭉 적어놓은 건데, 마지막 18번째 환웅천왕의 이름이 바로 거불단 환웅입니다. 거불단 환웅. 이 거불단 환웅이 바로 이제 줄여서 단웅이죠. 단웅. 자, 초대 배달 환웅천왕은 거발한 환웅이고, 이 거발한이 우리말로 커발한이고, 이것이 이제 대원일이다. 그런 말을 이제 저번 시간에 잠깐 해드린 적이 있죠. 근데 마지막 환웅천왕은 이름이 바로 거불단입니다. 이게 거발한하고 사실은 저는 같은 뜻이라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바로 단군왕금은 제1대 환웅천왕의 아들이 절대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삼국유사에서 이제 단군신하라고 배운 거기는 환웅이 이렇게 한 분이고 그 아들이 이렇게 단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제18대 환웅천왕, 바로 거불단 환웅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이렇게 줄여서 단웅이고, 자, 모는 어머니는요 웅씨 왕녀다. 그러니까 이제 웅씨 왕녀는 웅씨국왕의 따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자, 웅씨국왕의 따님. 자, 그러니까 이제 이때 요 이제 웅씨가 중요한 거죠. 웅씨. 그래서 거발한 한웅이 이제 이 동방 땅으로 왔을 때 쑥과 마늘을 주면서 이렇게 수행을 시키고 해서 이제 그 완전한 인간이 되게 했던 그 바로 그분이 웅녀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웅녀의 그 혈통, 이제 그 아마 왕통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1500년 이상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웅씨국의 국왕의 따님이 또다시 이제 이 단군 할아버지의 이제 어머니가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신묘 5월 2일 인시에 신묘년, 이게 신묘년이 이제 서기전 2370년입니다. 그래서 5월 2일 인시, 음력으로 5월 2일이 이제 생일이라는 겁니다. 단군왕금의 생일. 생후 단수화, 단수 아래에서 태어나셨다. 인시는 이제 새벽 3시부터 5시까지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연월일시가 다 나와 있죠. 이게 바로 단군 할아버지의 사주팔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이만큼 은밀하게 이 기록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5월 2일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단군왕금의 성탄절이죠. 우리 민족의 이제 진정한 성탄절은 이제 5월 2일이고, 또 이제 여기 뒷부분에 보면 이제 3월 15일에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신 날은 이제 어천절이라고, 어천절. 그래서 이게 5월 2일과 3월 15일 이 두 날은 사실 우리의 진정한 국경일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역사 현실은 뭐 이런 날이 있는 줄조차도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탄생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신인 지덕, 신인의 신령한 그러한 사람이죠. 이게 이제 옛날에 보면 사람을 뭐 성인도 있고 그죠? 뭐 군자도 있고 그런데 이제 신인, 아주 그 가장 높은 사람이 이제 신인입니다. 그래서 신인과 같은 그러한 덕이 있어서 그죠? 원건이 외복하니라. 외자는 이제 경외한다 이런 말이고, 복은 이제 복종이니까 따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건,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따랐다. 누구를? 이 단군왕금. 그죠? 자, 그래서 연 14 갑진해. 자, 14세 갑진년 이 말이죠. 14세 갑진년이 이제 또 우리가 기억해 놔야 되는데,
단군왕금께서 14세 되던 해가 갑진년인데 이때가 중국에서는 요임금이 이제 임금으로 등극하던 해입니다. 자, 이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서기전 235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2333년 전에 이제 건국을 했기 때문에 이로부터 24년 전입니다. 그죠? 나라를 건국하기 전 24년 전이죠. 자, 그때 웅시왕이 문기 신성하고, 자, 그 신성을 들었다 이 말이죠. 신령하고 성스러운 그러한 단군왕금께서 그렇다는 것을 이렇게 웅시왕이 들었죠. 이 웅시왕은 바로 여기 나오는 웅시왕녀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웅시국의 왕입니다. 자, 이 웅시국의 왕이 단군왕금께서 굉장히 신성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가 14세라는 거죠. 단군왕금께서. 그래서 거의 비왕이다. 그 비왕이라는 것은 왕을 도와주는 옆에서 보좌하는 그 왕을 이제 비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왕으로 이렇게 삼아서 섭행 대업국사, 대업국의 일을 대신해서 맡겼다 이 말이에요. 행하게 했다. 대신 행하게 했다. 그러니까 비왕이니까 비왕의 위치에서 대업국의 그 통치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랬다가 무진당뇨시에, 그죠? 자, 무진당뇨가 이제 이게 바로 당뇨가 중국의 연임금이죠. 연임금인데 이 연임금의 나라가 바로 당나라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후대에 또 당나라가 또 있죠. 그 당나라는 바로 연임금의 나라 당을 이렇게 사실은 따간 거죠. 우리 이성계 한양조선이 단군조선의 그 조선을 따갔듯이 여기 이제 원래 당나라는 바로 요임금이 다스리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무진년, 요게 이제 요임금 제위 24년, 그러니까 25년인가 그 정도 되겠죠. 그리고 무진년이 바로 서기전 2333년입니다. 자, 내자 단국하사, 단국에서부터 오셨다 이 말이죠. 요 단국이 바로 이제 요게 발걸단, 배달단이기 때문에 여기 바로 배달국입니다. 배달국을 한자로 쓰면 단국이 되는 거죠. 단국. 단국에서부터 오셔서, 자, 지 아사달 단목지어 이르렀다 이 말이죠. 아사달의 단목지어, 단목은 박달나무입니다. 박달나무가 우거진 그 터에 이르러서 국인이, 나라 사람들이 추위 천제자하야, 천제의 아들로 추대했다 이 말이죠. 천제의 아들, 단군왕금은 이렇게 천제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천제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군왕보다 이렇게 더 높은, 그죠? 진정한 이제 최고의 그 왕이 천자라고 그러잖아요. 천자. 그 천자는 이제 천제자의 줄임말이죠. 천제자. 그래서 이게 이 최고 통치자를 천제자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 근원도 사실은 이 단군조선에서부터 이렇게 비롯된다. 이런 것도 이렇게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천제자로 이렇게 추대를 해서 백성들이, 나라 사람들이 혼일구한, 구한을 하나로 통일했다 이 말이죠. 구한을. 그래서 여기 구한이 이제 구한족이라고 그럽니다. 구한족.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환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한건국이 최고라. 삼성기 상편인데 맨 첫 문장이 그렇게 되는데 환족인데 이 환족이 좀 이렇게 분화가 되어가지고 9족 속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다. 이제 그래서 그걸 구한이다. 그러기도 하고 이제 배달국으로 오면 이제 또 구황이다. 그런 말도 쓰고 또 뭐 동이족 할 때 이자를 써서 구이족이다. 나중에 이제 그렇게도 이름이 바뀌는데 자관 구한이고요. 이게 그러면 딱 9족 속만 있었냐? 뭐 더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구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그런 그 많은 그 분열된 최고의 그 분열수를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뜻으로 구한이다. 그래서 그 모든 환족을 하나로 통일하시고 신화 원기, 이 기자는 이제 좀 어려운 거 있죠. 미칠 기자입니다. 그래서 신령스러운 교화가 멀리까지 미쳤다. 시위 단군왕금이시라. 이분이 바로 단군왕금이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제 비왕위 24년이시오. 그러니까 이 대업국의 비왕으로 24년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제 제위 단군으로서의 그 제위에 93년이 있었다. 그래서 수는 130세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굉장히 오래 사셨죠. 자, 무진원년이라 이제 천제자로 등극을 하신 그 원년, 무진년이죠. 대시 신시지세, 이 신시가 바로 이제
배달국의 이제 그 수도가 이게 신시다 그러기도 하고 또 배달국 자체를 또 이게 신시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신시가 시작되던 그 대시 최초의 그런 때다 말이죠. 대시에 사례지민이 사방에서 온 백성들이 편거상곡하여 산과 계곡에 그냥 이렇게 편히 살았다. 흩어져서 자유롭게 사는 거죠. 그리고 초의 선족. 초의는 이제 풀로 만든 옷이고요. 선족은 맨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원시적인 그런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제 대시 신시지세니까 환웅천왕이 동방 땅으로 이렇게 이주해 와서 이제 그 배달국을 건설하려고 하던 바로 그때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개천 1565년, 그죠? 1565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래서 환웅천왕께서 나라를 세운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개천이라고 한다. 그 연호가 개천입니다. 그죠? 그래서 1565년에 상월 3일, 요 상월 3일 우리가 이제 상달이라 그러죠. 요거 10월 달입니다. 10월 달. 그러니까 이제 10월 3일을 이제 개천절이라고 그러는데 10월 3일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단군색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10월 달을 왜 상월이라고 하냐, 왜 상달이냐,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10월 달이 상달입니다. 자, 유신인왕금자가 신인왕금이라는 분이 이렇게 계셨다 이 말이죠. 계셨다. 그래서 오가지 괴로, 오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괴짠 우두머리죠. 오가의 우두머리로 솔도 800, 무리 800을 이렇게 거느리셨다. 800의 수장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가는 이제 뭐 우가, 마가, 구가, 저가, 개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그게 이제 주곡, 주명, 주형, 주병, 주선악 이제 그걸 또 오가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참고로 한번 보면 여기 나오죠. 오가왈, 우가 주곡하며, 자, 우가는 주곡이다. 마가 주명, 마가는 주명이다. 구가는 주형, 저가는 주병, 개가는 주선악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주곡을 하나를 자체를 이제 오가의 하나로 봐도 되고 여기서는 이제 이걸 주자를 주관한다 해서 곡식을 주관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이게 둘 다 뭐 가능하다고 일단은 봐야겠죠. 그래서 오가는 우가, 마가, 구가, 저가, 개가 그러면서 이제 주곡, 주명, 주형, 주병, 주선악 이것을 이제 일러서 보통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이게 환단보기 역주본 430쪽에 가면은요, 이제 이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또 나옵니다. 책 갖고 계시면은 430쪽 펴보시고, 없으면 그냥 이거 바로 보셔도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사화라 환웅지 초에, 사화라 환웅은 배달국의 18분 환웅 중에 13번째, 13대 환웅천왕입니다. 초에, 그때 초에 웅려군 지후를 왈연이, 웅려군의 그 후예를 왈여라고 했다. 여. 그래서 시득봉어 단허의 득봉, 봉작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금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최초의 왕금은 바로 사화라 환웅 때, 이때 웅려군의 그 후예 중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왕금이 나왔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단군 왕금이 조선을 개국하던 때보다 한 400여 년 정도 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화라 환웅 바로 다음에 오는 환웅이 바로 그 유명한 치우천왕이죠. 사화라 환웅천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 무렵에 왕금이라는 이러한 그 용어가 이렇게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건너가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 후 460년에 그죠? 1호부터 460년 뒤에 이 말이죠. 유신인왕금자가 대덕 민망하사.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 있는 말은 왕금이 이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왕금이 많았는데 신인왕금이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단군왕금이죠. 여러 왕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특출난 왕금이 바로 있었는데 바로 신인왕금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덕 민망, 백성들의 그런 바람 그걸 얻어서
그죠? 앞에서 이제 추위 천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대덕 민망하야. 백성들의 그러한 바람, 그 추대를 얻어서 승위 비왕이라가 비왕을 이렇게 이어서 그죠? 거섭 24년 대업국에 그죠? 웅씨국이 다스리던 웅씨국왕이 다스리던 그 나라 대업국에 비왕으로 24년 동안 이렇게 섭정을 하다가 웅씨왕이 붕어전 웅씨왕이 붕어전 그죠? 전쟁에서 돌아가셨다 이 말이죠. 그럼 웅씨왕하고 단군왕금은 어떤 관계냐? 단군왕금의 어머니가 웅씨왕녀라고 그랬으니까 웅씨왕은 그분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웅씨왕은 바로 단군왕금의 외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의 외손자가 이게 섭정을 24년 동안 대업국의 섭정을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전쟁에서 돌아가시니까 왕금이 수대 귀하여 드디어 그 자리를 이렇게 대신해서 통구한 위일하시니 구한을 하나로 이렇게 통일했다. 이분이 시의 단군왕금이 하시니라. 이분이 바로 단군왕금이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망관경 본기에 430쪽에 나오는 이 얘기하고 같이 이렇게 이걸 연결해서 보면 좋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오가지계로 솔도 800 하시고 내어우 단목지어 박달나무의 그 터로 이렇게 오셔서 여중으로 무리들과 더불어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보통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백성을 이제 이때는 무리라고 그랬어요. 무리. 왜냐하면 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중 뭐 이전에도 있었지만 아주 보편화되진 않았죠. 그래서 이제 백성이라는 말은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아마 이제 이런 그 국민들 우리가 이제 지금 국민이라고 그러죠. 이런 국민들 백성들을 이제 중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중으로 봉제우 삼신 삼신에게 제사를 받들었다. 이게 이제 천제를 올린 거죠. 하느님께 천제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건국할 때 처음에 이렇게 바로 천제를 올리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늘에 고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 옛 문화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그래서 기 지신 지덕과 그 지극히 신령한 덕 그리고 겸성지인 이 겸성이 이제 좀 논란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연구한 바에 따르면 지극한 성스러움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극한 성스러운 그 인자함으로 이런 말이에요. 지신지덕과 겸성지인이 내능 봉조 개천하사. 요 개천은 이제 하늘을 이었다. 이을 개자죠. 그리고 이제 조는 임금님의 그 조칙을 이제 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배달국 때, 그죠? 우리나라의 국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에서부터 배달국을 거쳐서 이제 조선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그 나라의 그 역대 제왕들의 그러한 조칙, 그것을 이제 이었다는 겁니다. 봉조 개천하여. 그걸 받들고 개천. 그러니까 이제 요 개천이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우리나라 이제 그 이게 왕도 문화에 굉장히 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용어입니다. 개천 입극이라는 말이 이제 그 뭐 중용 같은 데도 나오는데요. 바로 이제 그 말에 오리진이 이제 이거고 이것은 바로 그 국통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왔다. 뭐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이어서 그 조칙을 받들어서 이렇게 나라를 세웠는데 외탕유열이다. 그 덕이 이제 높고 굉장히 크고 빛났다. 외탕유열이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구한지민이 구한의 모든 백성들이 함렬성복 모두 다 기뻐서 성복 다 이렇게 복종을 한 거죠. 함렬성복 진실로 그죠? 이거 정성성자니까 정말 속마음 우러나는 그대로 이렇게 다 기뻐서 백성들이 따랐다. 자, 이게 이 당시에는 이렇게 백성들과 어떤 그 군주의 관계가 굉장히 보면 함렬성복이라는 말에서 이제 굉장히 어떤 그런 그 이상적인 통치, 평화로운 세계 이런 게 이제 느껴지죠. 자, 그래서 추대를 해서 되었다. 천재 화신이 제지. 천재의 화신이다 이 말이죠. 천재는 바로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이 인간 몸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란 말이죠. 그걸 천재 화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지 천재가 되었다.
이 임금님이죠. 임금님이 이제 되었는데 시위 단군왕금이시라. 이분이 단군왕금이시고 복 신시국유, 신시의 옛 법도를 회복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옛 그 배달 시대의 국가 통치 그 법도를 회복을 해서 되찾아서 통치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입도 아사달 하시고 아사달에 도읍을 세우시고 건방하자 나라를 세우셨는데 호조선 나라 이름이 조선이다.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환단고기 역주본 우리가 이게 삼성기 상해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똑같은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죠? 후에 신인왕금이 강도 불암지산 단목지어하시니 여기 불암지산은 이제 아까 그게 단군세계는 없었죠. 자, 기지신지덕과 겸성지인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능 승조 개천이 건극, 개천건극이죠. 외탕유열이시다. 구한지민이 합렬성복하여 추위 천재 화신이 제지하시니 시위 단군왕금이시라. 똑같은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아사달에 이제 도읍을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아사달은 이제 4가지 뜻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 환단고기 역주본의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밝은 땅이다. 그래서 아사하면은 아침이다 이런 뜻이고요. 달하면 이제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의 땅, 바로 햇볕이 이렇게 떠오르는 햇빛이 떠오르는 그런 아침에 그런 밝은 땅을 이제 아사달이라고 한다. 그 일본의 그 아사히 신문이라고 있죠. 아사히 신문. 아사히 그 한자로 조일이라고 그래요. 아침 조자에 날일자 써서. 그죠? 그 아사라는 말이 아침으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아사달은 삼신 소재 지지로 이게 이제 432쪽 여기 가면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사달은 삼신 소재 지지다. 삼신께 천재를 올리는 그러한 곳을 또 이렇게 아사달이라고 한다. 그리고 후인이 칭왕금성하니 아사달을 후세 사람들이 왕금성이라고 했다. 그래서 왕금 구택이 왕금의 옛집이 상존 보야라. 아직까지 계속 이렇게 남아있는 까닭이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아사달, 그죠? 아사달을 왕금성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몽고르와 그라노의 아사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사다라 이것은 넓게 확 트인 땅이다. 그래서 요사라고 하는 그 요나라의 역사를 쓴 요사라는 책에 아사는 넓다 혹은 관대하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넓게 확 트인 땅 이것을 한자로 쓰면 바로 평양입니다. 평평할 평자에 땅 이름 양자죠. 그래서 이제 아사달을 한자로 쓰면 이제 지금 이렇게 아사달 쓴 거는요 소리 나는 걸 그냥 한자로 쓴 거고 이 한자를 이렇게 뜻풀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사라고 하는 것은 아침의 땅인데 이것을 그냥 음을 빌려와서 이런 글자로 그냥 썼을 뿐이고 그래서 이 뜻을 따라서 다시 한자로 옮긴 게 이제 평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북한의 평양도 있지만 옛날에 평양이 여러 군데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아사달이 여러 군데 이제 있었다는 걸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고구려의 마지막 수도가 이제 평양인데 그 평양이 지금의 북한 평양이냐? 강단사학계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민족사학계에서는 이제 그게 아니다. 지금 이제 다른 곳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뭐 그 정도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군왕금의 8대 강령이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또 이게 엄청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참된 삶을 위한 8가지 가르침 이제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조왈. 자, 이 조는 뭐예요? 임금님의 조칙이라고 그랬죠. 단군왕금이 조칙을 내려서 왈 이러시기를,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단군왕금께서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놓은 겁니다. 명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임금님의 말이니까 이건 법입니다. 법. 그죠? 그러니까 단군 조선의 최초의 헌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헌법은 이제 이게 뭐 형법 같은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이제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그러한 교화적인 그러한 내용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죠. 지금 뭐 우리가 세계사에서 보면은 수메르 그 왕조에 보면은 우르남무 법전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기원전 22세기경에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추정이 되는데 이것은 기원전 24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 최고인 거죠. 자,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천범은 유일이요. 하늘의 법도는 오직 하나다.
둘이 골문, 둘이 아니다 이 말, 안해불자입니다. 둘이 그 문이 둘이 아니다 이제 이런 뜻인데, 이것은 둘이 아니니까 하나라는 거죠, 그죠? 절에 가면 부리문이라고 있어요. 부리문. 절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맨 마지막 세 번째 문을 부리문이라고 그러는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죠? 부리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그러한 진리 세계, 그죠? 절대 그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다 해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러는데, 이제 이게 이제 좀 비슷한 그런 말 같아요. 그래서 하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부경에 보면 일시무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죠? 이런 시작이나 무에서 시작된 하나다. 이제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만물은 이렇게 일자, 그죠? 일에서 이렇게 다 탄생을 한 겁니다. 모든 만물은.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동기죠, 동기. 그것이 이제 사실은 천부경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진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보더라도 우주 만물은 이렇게 하나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 개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법은 오직 하나이다. 그래서 불이궐문이니 이유 순성하야 너희 자입니다. 너희들은 오직 순박한 그러한 정성으로 일이심이라야, 너희들의 그 일심 한마음이라야 내 조천이다. 여기 이제 조천은 뭐냐면은요, 임금님을 이렇게 뵙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조회라 그러고, 또 그러한 장소를 조정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조천하면 하느님을 뵙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늘로 해석하면 안 되고 하느님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느님을 배울 수 있다. 하느님을 뵙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일심을 가지면, 일심, 이 순수한 인간의 그 본래 마음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단군세기 서문에서는 조아지시는 강의와 성하고 이제 그런 문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성, 그죠? 우리가 이제 일심자리를 되찾을 때 그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그 부여받은 조아신이 내려와서 내 몸에 들어와서 이제 된 그 바로 성, 그 본성이죠. 그래서 그걸 되찾을 때 하느님을 배울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천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제 문헌에 이제 나올 때 보면은 그냥 하늘로 해석하면 뜻이 이제 사실은 약간씩 잘 안 맞고 하느님으로 해야지 이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뭐 천사상이 그냥 하늘, 그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그냥 단순한 물리적인 하늘이라든지 뭐 운명적인 하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인격적인 하늘, 그죠? 하늘에 어떤 인격자가 인격을 가진 그러한 존재가 있어서 그런 주제자 그분이 있어서 이제 그분을 지칭하는 것이 이제 진정한 하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법, 천범은 항이라고 인심은 유동하니, 이건 사람 마음이라는 거죠. 사람 마음은 모두 같다. 왜? 하늘에서 왔으니까. 그 일자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니까. 그죠? 그래서 천범은 항상 하나고 항일하고 인심은 유동하니, 사람의 마음은 다 다르지만 그 마음은 모두 사실은 같다 말이죠. 그래서 축이 병심하여 이급 인심하라. 자, 여기서 인심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사람의 마음인데 여기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인자하고 반대되는 말이 바로 기자죠. 기는 나입니다. 나. 그래서 나를 밀추자죠. 미루어서 마음을 잡아서, 그죠? 나를 미루어서 그 마음을 이렇게 살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살펴서 인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펴라. 이게 그런 뜻이에요. 축이 병심하여 이급 인심하라. 그러니까 내가 싫은 건 다른 사람도 싫고, 내가 이렇게 좋은 거는 다른 사람도 좋은 거. 사람 마음이 똑같으니까, 그죠? 맛있는 걸 다 맛있다고 하지 뭐 맛없다고 하겠습니까?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하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축이 병심하여 이급 인심하라. 인심유화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게 좀 이제 해석이 조금 이렇게 난감합니다. 인심유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 마음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이렇게 하나로 융화가 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융화가 되면 그것이 뭐야? 역합천범이다. 이게 유화가 된다는 거, 하나로 통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범은 항일, 유일, 하나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천범, 하늘법과 이렇게 부합이 된다. 그래서 만방, 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릴 수가 있다.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제2조.
자, 제3조. 자, 제3조. 여기 이제 제3조죠. 자, 이생유친이요. 말미암을 유자죠. 친은 어버이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어버이로부터 말미암아서 태어났다. 그죠? 당연한 이야기죠. 자, 너희들은 어버이로부터 이렇게 태어났는데 친강자천이니 어버이는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입니다. 친강자천. 응? 그래서 부모님은 뭐야? 하늘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늘과. 응? 그래서 유경이친이라야 너희들의 부모님을 진실로 이렇게 공경해야 내극경천이다. 그건 여기서 극이라고 하는 것은요. 능히 이런 뜻입니다. 능히. 네, 능히 하늘을 공경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하늘이라고 하지 말고 하느님 이렇게 해야죠. 하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건 조금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을 공경할 수가 있다.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하느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불효하는 사람이 뭐 하느님 믿는다고 하느님이 받아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 뜻은. 그러니까 이제 그 한당고기 보면은요 하느님을 표현하는 말 중에 다른 말이 대조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조신. 조 할아버지 조자죠. 대조신. 큰 조상신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우리의 조상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이제 곧 있으면 추석도 다가오는데 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유로 이렇게 조상 제사를 이렇게 멀리하고 이거는 이 한당고기의 어떤 그 철학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조금 잘못된 거죠. 그죠? 자, 이급 우방국이면 그래서 이것이 그죠? 부모님을 이렇게 극진히 이렇게 모시는 공경하는 이 마음으로 이것이 이제 나라에 이르게 되면 그 개념이 나라에 이르게 되면 신의 충효다. 이것이 바로 충효다 이 말이죠. 나라에 그 효를 하는 것은 충이고 어버이에게 하는 것은 효라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극체 시도하면 자, 여기선 채자는 체득한다 이 말이고요. 그건 능이라 그랬죠. 그래서 능이 체득하면 시도 이러한 도를 위에서 얘기했던 이거죠. 요거 이러한 도를 능이 체득을 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천유붕이라도 무너질 붕자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필선탈면이니라 반드시 그 벗어나서 면한다. 그 위기를. 그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한 그 죽음의 위기를 면한다.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하늘과 하느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공자의 그 유교 사상이 이제 한마디로 충효 사상인데 그 뿌리가 사실은 여기입니다. 여기 단군 조선에서부터 이제 이러한 충효 사상이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공자가 뭐 서기전 560몇 년도에 이렇게 존재했던 분이니까 이게 뭐 한 2800년 정도 더 전에 단군 조선 단군 황금께서 이렇게 통치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충효 사상이 이미 공자보다도 훨씬 이전에 이렇게 동방 조선에 있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알아야 되고요. 자, 다음에 이제 제 4조 금수유쌍하고 짐승과 새들도 짝이 있고 폐리유대 낡아서 낡은 그런 신발 요 신리자입니다. 신발 낡은 신발도 짝이 있다. 우리 속담에 집신도 짝이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이게 뭐 그 속담이 막 이때부터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금수유쌍하고 폐리유대하니 이 남녀는 너희 남녀는 이화야 서로 화합을 해서 무언하며 원망하지 말고 무투하며 질투하지 말고 모험하라. 음란하면 안 된다. 응? 이작 십지하라. 요 깨물작자입니다. 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아라. 통무대소하리니 응?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런 속담 있죠. 바로 요겁니다. 이작 십지하라. 통무대소리니 응? 여기 바로 부모 마음이죠. 그죠? 잘난 자식 못난 자식 다 이렇게 부모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똑같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똑같죠. 누가 하나 잘못되면은요, 내 열 손가락 중에 하나 이렇게 깨물어서 다 아프듯이 그렇게 아픈 겁니다. 부모 마음이. 자, 이 상에 너희들은 그래서 사랑하고 무서 참하면 참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글자인데 여기 헐뜯을 참자다 이렇게 돼 있죠. 서로 서점 서로 헐뜯지 말고 좋게 좋게 이야기하고 사람 말이 참 중요하거든요. 말 잘못하면은 서로 이렇게 원수가 돼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항상 사람이 상대방을 이렇게 대우해주고 좋은 말 써주는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게 사실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보면은요,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을 함부로 막 하고 욕설이라든지 뭐 상대방 비하한다든지 뭐 이런 게 정치인들부터 그냥 전혀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 젊은 세대들이 배워가지고 지금 나라가 정말 걱정입니다, 사실은. 자, 호우하야, 도우루자입니다. 서로 도와서 무상잔, 서로 해치지 말고 그래야지 가국이흥이다. 집안과 나라가 흥한다. 집안이 흥하고 나라가 흥하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게 없죠. 그죠? 그것은 바로 이렇게 너희들끼리 화합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자, 이관 우마하라. 자, 요게 이제 요게 5조고요. 요게 이제 6조입니다. 6조. 이관 우마하라. 너희들은 우마를 봐라. 소와 말을 봐라. 짐승들을 봐라. 응? 유분 골충이. 요거는 꼴추자죠. 꼴. 먹입니다. 먹이. 오히려 유. 그래서 오히려 그 먹이를 나누어서 나누어서 먹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도 이 호양 서로 양보해라. 양보. 무서탈 남의 걸 뺏지 말고 공작하여 함께 일을 해서 무상도 도둑질하지 말고 그래야지 국가이연 국가가 성한다. 자, 여기 이제 국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위서로운 자들, 환단고기를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뭐 환단고기가 이렇게 가짜책이다, 위서다라고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학자들, 뭐 대부분이 사실 학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위서론에 이제 증거로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여기에 근대 용어가 쓰여 있고, 이 국가가 이제 근대 용어라는 겁니다. 국가가. 이 국가가 근대 용어. 근데 국가는요, 옛날부터 쓰여졌던 말이고, 오늘날 이렇게 국가라는 뜻이 아니고 옛날에는요, 나라와 집안, 글자 그대로 나라와 집안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였어요. 그것을 제가 한번 자료를 여기 있죠. 국가 사용례, 그죠? 국가라는 말을 사용한 예가 여기 보면 이제 주역 계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군자 안이 불망위하면, 그죠? 군자는 안이 불망위, 편안하더라도 불망위, 위태로울 때를 잊지 않고, 편안하더라도 위태로움을 잊지 않고 이 말이죠. 존이 불망망, 살아 있어도 죽음을 잊지 않고, 그죠? 치 불망난, 잘 다스려질 때도, 태평성대할 때도 난리를 잊지 말고, 이것이 신한 몸이 편하고 이 국가 가보야라. 나라와 집안을 가히 보존할 수 있는 것이다. 주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국가가 나오죠. 국가가. 이러한 용례가 이렇게 분명히 고전에 나오고요. 맹자 이루편에도 여기 이렇게 보면은 천하국가라 이런 나옵니다. 천하국가. 이건 뭐 해석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학자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위서론을 주장하는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요. 사실은 뭐 이러한 그 주역 계사전도 안 보고, 맹자도 안 읽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용감하게 이제 옛날 사람들은 국가라는 말을 안 썼다. 이건 근대 용어다.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다. 이렇게 그런 옳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잘못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관 우호하라. 이게 이제 제 7조입니다. 7조. 10조. 자, 이관 우호하라. 너희들은 호랑이를 봐라. 강포 불령하여. 강하고 아주 포악한 게 이제 강포죠. 불령. 령은 이제 뭐 우리가 신령하다 그러죠. 신령하다. 뭔가 이렇게 아주 영험하고, 그 사람이라는 게 이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신령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호랑이는 이제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강포하고. 그래서 내작을, 을이라는 게 이제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뭐 서자도 말하죠. 을이란 서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이렇게 뭐 사람을 잡아먹고 이렇게 재앙을 일으킨다는 말이죠. 강포하고 불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영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무걸무, 이 장성하고, 이제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여기가. 그런 보면은 여기 사납다 이런 말이고요.
무는 달릴 무자입니다. 달릴 무자. 너무 이렇게 사납고 성격이 급한 거, 이걸 이제 걸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성, 그 본성을, 하늘로부터 받은 그 본성을, 여기 장자는 상하게 할 장자라고 되어 있죠. 상하게 하지 말으라 이 말입니다. 무자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여기 없다는 뜻이 아니고, 무상인하며 사람을 해치지 말고 항준천범하여 항상 하늘의 법도를 지켜서 극애물하라. 능히 만물을 사랑하라. 자, 그래서 이 부경하여, 너희들은, 경은 이제 기울경자인데, 기울었다는 것은 온전치 못하는 사람, 뭔가 이렇게 불쌍하고 약한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와주라. 불쌍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무능약,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그런 사람은 뭐야? 제휴, 구제하고 구휼하라. 도와주라는 거죠. 무모비하라. 업신여기를 못 자죠. 비, 낮은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라. 사람 뭐 돈 없다고 뭐 이렇게 업신여기고,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런 것이 이미 이렇게 이러한 가르침이 단군왕금 때부터 이렇게 있었다. 굉장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걸 교육학에, 역사에 관심이 많은 그런 교수님들이 이 방에 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정말로 이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연구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유월 걸칙이면, 월은 넘는다, 어긴다 이 말이죠. 이러한 법칙을 어기면, 이러한 법도를 어기면, 이러한 가르침을 어기면 영부득 신우하야, 신의 도움을 영영 이렇게 얻지 못한다. 사람은 뭐예요? 신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신이라는 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 조상님들이 다 사실은 신이거든. 그 조상님을 잘 받들어 모시면 조상님들도 자손을 도와준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전통 문화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신의 가르침을, 도움을 이렇게 받지 못해서 신과 이 운이다. 운자는 죽는다는 겁니다. 죽을 운자예요. 내 몸과 집안이 죽는다, 망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조. 이어 유충하야. 너희들은, 여기 충은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어 유충 하면은 충돌이 있을 것 같으면 이 말이죠. 싸우면 이 말이에요. 싸워서 화우 화전. 화전은 논이죠, 그죠? 논밭입니다. 논밭. 논밭에 이렇게 불을 내면 이 말이야. 불을 지으면, 옛날에는 농사 짓고 이렇게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였죠. 먹고 사는 문제는 뭐 지금도 중요하지만 자고한 의식주에서 이렇게 먹는 거라고 하는 것이 사람 생명을 유지하는 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한 곡식이 나오는 바로 이렇게 공급처가 논밭인데, 그것을 불태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게 어마어마한 큰 죄죠. 그래서 화가 장 진멸하여, 그 시종자가 이렇게 다 진멸을 해서 신인이 인노한다. 신과 사람, 여기서 이렇게 해석해야죠. 신과 사람이 분노한다 이 말이에요. 분노한다. 신도 분노합니다. 이렇게 먹을 것을 이렇게 함부로 해하면.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뭐 우리가 먹을 것이 굉장히 풍족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먹을 걸 이렇게 남긴다든지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남겨서 버리고, 지금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사실 안 좋은 거죠. 그죠? 지금도 이렇게 한 끼 배를 채우지 못해서 굶는 전 세계 인류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한 끼 밥 먹는 것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자, 이러한 가르침이 이때 있었다. 자, 이 수후포라도, 후포는 두터울 후자에 감쌀 포자죠. 두껍게 감싸더라도 비록 숫자입니다. 골향 필루라, 그 향기, 그 냄새가 반드시 새나온다. 아무리 감추어도 감춰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의역을 하면, 이경 지 이성하야. 이성은 타고난 그런 좋은 본성을, 이성, 이따 뜻할 이자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경은 이제 공경경자인데, 여기서는요 아주 정성스러운 걸 이야기해요. 정성껏, 정성을 다해서 그 타고난 본성을 잘 지키면 이 말이에요. 그걸 잘 지켜서 무혜특, 아주 사특한 생각을 품지 마라. 무은악하며, 악을 감추지 말아라.
악행을 감추지 말아라. 잘못한 건 솔직하게 이렇게 인정하고 그걸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죄를 하고 용서를 받으라는 거죠. 무장화심하라. 화심은 뭡니까? 재앙을 끼치는 그런 마음, 뭔가 도끼를 품은 거죠. 그런 것들 이렇게 감추고 있지 말아라. 극경우천하며 능히 하늘을 공경하고 친우민 백성들을 이렇게 부모를 모시듯이 이렇게 친하게 잘 보살펴야 이내 복록 무궁하리니. 복록이, 그죠? 복과 녹이 무궁하다. 이 복록이라는 거는요, 인간 그 삶의 아주 그 근본적인 그 주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 복과 녹을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이 복록이 무궁하다. 끊이지 않고 이렇게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이것보다 더 좋은 삶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늘을 잘 이렇게 공경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기에서 이렇게 온다라는 겁니다. 이 오가와 중화, 이건 뭐 오가, 그죠? 오가와 중화, 기흠제다, 기흠제어다. 공경하고 잘 받들어라. 당군왕님께서 이렇게 조칙으로 이렇게 내려줬는데 이게 뭐 4,300년 전에 내려진 그런 가르침이지만 지금도 이렇게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러한 국민교육 헌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황후와 주요 신화 이렇게 나오죠. 자, 어시에 이때에 명팽우하사 벽토지하시며 성조로 기궁실하시며. 자, 요건 삼성기 상에 이렇게 나왔죠. 나온 겁니다.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 자, 납비서갑 하백리하사 위후하시고. 자, 요 말이 있죠. 자, 단군왕금 단군 할아버지의 그 황후가 누구냐면은 비서갑 출신의 하백녀다. 비서갑 출신의 하백녀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백녀라는 말이 좀 익숙합니다. 사실은. 고주몽, 고구려를 세운 고주몽의 어머니가 유아부인인데 그 유아부인이 이제 하백녀죠. 그죠? 하백녀입니다. 그래서 그 하백녀가 이제 비서갑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어떤 역사, 상고 역사에서 보면 황후의 그 집안 그 혈통이 바로 이렇게 하백녀다. 뭐 이런 게 뭔가 전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치자마시니, 요건 이제 누에치기죠. 누에치기. 그러니까 이때 이미 비단, 그죠? 비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비단. 비단을 영어로 실크라고 그러는데, 실크, 그죠? 비단. 이 영어에서 왜 비단을 실크라고 하냐? 이걸 이제 우리가 사실은 뭐 별 생각 안 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영남대학교 섬유공학과 모 교수님이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영어의 실크, 이것은 고구려 말 실구리에서 왔다는 거예요. 실구리. 이 실구리가 실크가 됐다는 겁니다. 서양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뭐 실크로드라는 게 있죠. 실크로드. 뭐 중국 장안에서 실크로드를 쭉 따라서 이제 뭐 유럽까지 가는, 그래서 동양의 특산물, 서양의 특산물을 서로 무역하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게 실크의 주 교역 대상 품목은 당연히 비단이고, 그 비단은 바로 어디서 왔냐? 실구리가 고구려 말이니까 고구려겠죠. 고구려. 근데 그것은 이미 그 비단이 뭐예요? 비단이 이때부터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단군 왕금 조선부터. 굉장한 역사입니다. 이것도. 자, 순방지치가 희업사표로라. 그래서 이렇게 백성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어질고 후덕한 정치, 이걸 이제 순방지치라 그러고요. 희업사표, 사방에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뭐가? 그 정치가. 그래서 아주 밝은 그런 광명이 이렇게 드높았다 이런 뜻이죠. 희업사표. 백성 되겠다 이런 말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왜 이러냐. 이게 제가 뭐가 잘못했네요. 뭘 잘못해가지고 이게 지금 뒷부분이 지금 없네.
자, 그러면 다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정사 50년이라 이제 제위 50년째 정사년이다, 이제 그런 말이죠. 이제 이게 이제 서기전 2284년입니다. 그죠? 2333년에다가 50년을 더하면, 그죠? 50년을 빼면, 그지? 50년을 빼면 2284년이 됩니다. 자, 홍수 범람하여 민부 득식일세. 홍수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때. 그래서 백성들이 편히 이렇게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우리가 이제 뭐 서경이라는 중국 책이 있지 않습니까? 사서삼경 할 때 서경. 거기 보면은 연임금 시절에 9년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9년 홍수. 그래서 이 9년 홍수가 이때 있었는데 이 단군 조선에도 똑같이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중국이 사실 이때 거의 이제 망할 그런 위기에 이렇게 처하는 거죠. 중국 대륙이 사실은 그 동쪽은 다 평지거든요. 그래서 비가 한번 오면 물에 잠기기 쉬워요, 굉장히. 그래서 자, 제명 풍백 팽우화사. 자, 뭐 우리가 이제 풍백 우사 운사하죠. 305가 제도. 이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한 그 최고위층의 그런 조직이 이제 305가인데, 자, 풍백을 맡은 팽우에게 명하여 치수 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정고산 대천하여 높은 산과 큰 내를 여기서 이제 뭐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정할 정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만 하면 여기 해석이 잘 안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다스리다, 바로잡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편 민거 백성들을 편히 살게 했다. 우수주에 유비하니라. 우수주에 그 비가 있다. 이걸 이제 기록한 그런 비가 있다라는 거죠. 이 우수주가 이제 어디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는데 그 춘천을 옛날에 이제 우수주라고 이제 그랬어요. 춘천. 그래서 뭐 지금도 이렇게 춘천이 이제 그 뭐 그게 우두산이 있죠. 우두산, 소머리산. 그리고 이제 거창에 가도 이제 그 소머리산이 있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우두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무호 51년이라 그 다음 해죠. 제명 공사 배달신하여 배달신에게 이렇게 명을 내려서 운사직을 맡은 배달신에게 명해서 설 삼낭성 우혈구 혈구의 삼낭성을 쌓게 하셨다 이 말이죠. 자, 지금 삼낭성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강화도죠. 이 강화도를 옛날에 혈구라고 그랬어요. 혈구. 옛날에. 이건 뭐 지리지 같은 책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강화도에 삼낭성을 쌓게 하시고 축 제천단 마리산 하시니 마리산에 제천단을 쌓게 하셨다. 이 마리산이 이제 우리가 지금 만이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이산이 아니고 이제 마리산이고, 이 마리산은 이제 원래 머리산에서 온 거예요. 머리산인데 그걸 한자로 그냥 이렇게 쓴 겁니다. 멋자라고 하는 한자가 없으니까 마리산으로 이렇게 쓴 건데요. 이걸 한자로 다시 쓰면 머리 두자에 산악학자를 써서 두학이라고 해요. 두학. 지금도 두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식으로 만이산으로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원래 이름은 마리산입니다. 그래서 그 제천단이 금, 참성단이 시야. 지금의 참성단이 바로 이거다. 자, 그리고 자, 갑술 67년이라. 자, 1호부터 이제 한 17년 정도, 16년 정도 지났죠. 자, 이때 제견 태자부루하자. 태자부루를 보냈다 이제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여우사공으로 여기 우는 바로 이제 우순, 연임금 다음에 순임금이죠. 순임금을 이제 그 나라가 우나라입니다. 우나라. 그래서 우나라의 사공은 이제 벼슬 이름이에요. 사공벼슬. 그래서 우나라의 사공벼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제 하우씨죠. 하우씨. 하우씨입니다. 하나라를 연 그 개국 주인공 우입니다. 이제 이때는 사공벼슬을 했죠. 순임금 밑에서. 그래서 모여서 어디에? 도산에서 모일 때 이렇게 부루태자를 보냈다. 그래서 태자가 전 오행치수집법 하시고 요 바로 우에게
오행치수법이라고 합니다. 오행치수법을 전한 거죠. 오행치수법을. 그래서 감정 굳게 하시니, 그래서 이제 오행치수법을 이제 이 우가 전수받으면서 이 오행치수법으로 물을 다스려서 마침내 군현홍수를 이렇게 끝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그 민망, 백성들의 민망을 받아서 순임금 다음에 하나라를 연 그 초대 국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하우씨가 하나라의 하나라입니다. 하나라, 그죠? 그래서 하우씨라고 그래요. 하우씨. 살펴서 나라의 경계를 정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오행치수법, 다시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영 이주가, 유주와 영주 이주가 소가 우리에게 이렇게 속했다. 그래서 정회대 제후화사, 회대 지방, 바로 이게 도산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그 절강성 있는 그쪽 회대 지방의 여러 제후들을 평정을 하고 둘치자죠. 분조, 그죠? 그 파견된 조정을 분조라고 그래요. 그 분조를 두고, 그러니까 이제 단군 조선의 분조인 거죠. 여기를 이게 두고 리지, 그것을 다스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우순으로, 우나라의 순으로 하여금 감기사, 그 일을 살피게 했다 이 말이죠. 자, 이건요. 자, 이게 환단고기 역주본 460쪽에 아까 이제 사망강경 본기 가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같이 이제 나온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은 급군현홍수야, 그죠? 군현홍수가 나오죠. 군현홍수를 이렇게 당해서 해급 만민으로 만민들에게 그 해가 이렇게 끼치기 때문에 단군왕금이 견 태자부루하사, 태자부루를 보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약여우순으로 순임금과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초해우 도산으로 불러 모았다 이 말이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순이 견 사공우하야. 그래서 순이 사공배설을 하는 우를 이렇게 파견을 한 겁니다. 어디로? 도산. 이걸 이제 도산,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그 도산해살팀 모임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와 받았다 이 말이죠. 우리의 오행치수지법, 이걸 받아서 내공 내성이 아니라 마침내 그것을 뭐예요? 그 공덕을 이루었다 이 말이죠. 바로 이렇게 군현홍수를 다스렸다는 거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현홍수를 이렇게 다스렸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어시에 1호부터 치가무성 낭야. 아까 이제 그 분조를 두었다 그랬죠. 그죠? 여기에 분조를 두었다. 근데 그 분조가 여기 보면 낭야성에 가무소, 우를 감독하는 곳, 그걸 이제 가무소라고 그럽니다. 가무소를 낭야성에 두었다. 낭야성에 두고 결정한다 이 말이죠. 구려 분정지의, 구려에, 여기 구려는 아마 이제 구려니까 단군조선의 그런 다른 말 같습니다. 분정지, 그러한 정사를 나누어서 그 회의죠. 그 회의에서 결정된 그것을 이렇게 이 가무소에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낭야성에 그 가무소가 있었고, 그래서 즉 서소운, 서경에서 이르는 바 말이죠. 동순망질 사근동우자가 차야라. 자, 여기 이제 갑자기 말이 조금 이해가 안 갈 텐데, 자, 동순망질 사근동우라는 게 이제 서경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서경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말이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더 보완 자료를 보시면은요. 자, 이제 동순망질 사근동우가 서경에 보면, 자, 서경우서 순전 8장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새 2월에 동순수하사, 주인공은 이제 순입니다. 순임금이 순수, 임금님이 이렇게 행차하는 걸 순수한다고 그래요. 동쪽으로 이렇게 순수를 해서 지우 대종하사, 이게 이제 도산입니다.
대종에 이르러 시하시며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리고 망지로 산천하시고 산천에 또 제사를 지내고, 요거는 이제 시라고 하는 제사의 종류고요. 산천에 또 이렇게 산천을 바라보고 제사를 지내고 사근 동우다. 그래서 드디어 중요한 건 근이죠. 근이 이제 뵙는다 이런 뜻이에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뵙는다. 그리고 동후니까 동쪽의 임금님을 배웠다. 드디어 이렇게 동쪽의 임금님을 배웠다 이런 말인데, 이건 이제 서경을 해석하는 일반적인 그런 해석은 이걸 제후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후라고 하는 글자는 다릅니다. 다른 글자고요. 여기서는 이제 동방의 임금님이죠. 그래서 이제 근이라고 하는 것도 하현상, 아랫사람이 하현 상, 그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이렇게 뵙는 것을 근이라고 한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후가 누구냐? 바로 단군황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서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동방의 천자를 아련했다. 자, 그런데요. 자, 다시 제가 다시 한번 동순망질 사근동호에 대해서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가무소가 낭야성에 있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낭야성이라는 게 도대체 여기 지도를 보면은요, 여기가 바로 산동성이죠. 산동성에 보면 여기 이제 낭야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낭야. 여기 이제 오늘날 산동성 교남시입니다. 교남시에 이제 낭야인데, 이 낭야가 왜 낭야냐? 바로 이 번안을 다스리던 초대 임금이 치두남인데, 이 치두남의 아들이 바로 낭야입니다. 그러니까 낭야는 번안의 2대 왕이죠. 두 번째 왕. 그래서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성을 쌓았는데, 그 성 이름을 이렇게 낭야성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놀란 거는요, 이 낭야라고 하는 지명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자, 여기 나오죠. 산동성 교남시에 가면 낭야대라고 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자, 단군조선에서 중국 왕조를 감독하던 가무소가 있던 곳으로 동방의 신교 문화가 남아있다. 진왕정, 진시황을 이야기합니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후에 이곳에 머물러 불사약을 구했다. 진왕이 동방을 향해 손짓을 하며 신선의 도를 구하는 동상의 모습이 동방 신교 문화, 신교 종주 문화의 위용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낭야대라고 하는 게 지명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분도 이렇게 환단고기가 아니면 이 낭야대 이름의 내력을 누구도 모릅니다. 어디 역사 기록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 낭야대 입구가 우리가 사진으로 볼 수가 있고, 바로 진시황이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동쪽을 가리키면서 불사약을 구해오라.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진시황이 이렇게 서불인가 보내서 우리 동방 땅으로, 그죠? 불사약을 이렇게 구하러 이렇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서불 또는 서복입니다. 서복. 이게 제주도까지 왔다가 그래서 서쪽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그 서귀포라는 겁니다. 그 서귀포, 서복이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서쪽으로 구하지 못하고 돌아간 거죠. 그래서 서귀포라는 지명이 그렇게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낭야대라고 하는 지명이 이렇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단곡에서 지금 우리가 단군세계에 나오는 이 기록, 그죠? 낭야성에서 가무소를 두고서 이렇게 그 순임금의 통치를 이렇게 감독을 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이게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오행치수법을 이때 이렇게 단군 황금에 이렇게 그 태자, 부루태자가 이렇게 직접 여기까지 가서, 그러니까 이제 이 지도에 보면 이제 회계사는 여기죠. 회계사는 여기고 낭야는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 살던 곳은 여기죠. 여기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온 겁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배를 타고 이렇게 간 거예요. 배를 타고. 그래서 이제 5월 춘추에 보면은 창수사자가 와서 이렇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오행치수법을 이렇게 전해주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데 꿈에 직접 이렇게 받은 걸 가지고 꿈에서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거짓말하는데 그 창수사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아주 그 푸른 창자죠. 푸른 그 물결, 그 창수를 넘어서 온 그 사자다. 바로 부르테자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발해라 그럽니다. 발해. 요 아주 물이 맑거든요. 여기는 황해, 누런 물이에요. 황하에 흙탕물이 들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경계가 딱 져 있고 여기 사이가 보면은 여기 사이가 지금은 이제 그림으로 아무것도 없지만 실제로 가보면 작은 섬들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가지고 배 타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를 직접 가봤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뭐 이렇게 육로를 통해서 가면 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지고 완전 C자입니다. 굉장히 멀어요. 며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배를 타면 여기 금방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낭야대 이렇게 낭야에 와가지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회계산으로 가서 여기에서 오행치수법을 전해주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면 자, 동순망질 사근동우. 자, 이게 서경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원문은 뭐 동순수하야 지우대종하사 시하시며 망지루 삼천하사 사근동우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동순 망질이다. 이제 이렇게 줄여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당국에서는. 자, 그런데 서경의 이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한당국에 이제 보면은 역주본의 462쪽에 가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진국은 천재자 소치고로. 진국은 요거 진안을 얘기하는 거죠. 진안. 단군조선, 그죠? 단군께서 직접 다스리던 나라를 바로 진국, 여긴 진국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천재자 소치고로, 천재자께서 다스리는 곳인 고로, 5세에 천재께서 다스리는 고로, 5세, 5년에 순도 낭야자 일야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낭야에 도달했다. 순수해서, 그죠? 임금께 생차하는 걸 순수한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임금께서 직접 이렇게 천황 천재께서 순수를 해서 낭야에 5년에 한 번 왔다 이 말이에요. 5년에. 그런데 수는 제후고로, 수는 제후기 때문에 조근 진한 자 사야라. 조근은 뭡니까? 이건 뵙는 걸 얘기해. 금도 뵙는 거죠. 조근. 조정에 와서 이렇게 뵙는 걸 조근이라고 해. 진한의 조정에 와서 뵙는 것이 4번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5년 중에 4번, 그러니까 매년 한 번씩 4년 동안은 순이 직접 이렇게 와서 조근을 하고 그죠? 와서 찾아뵙는 겁니다. 제후가 천자에게, 그죠? 그리고 천자는 5년에 한 번 가는 거죠. 어디로? 낭야로 이렇게 가서 순수를 해서 거기서 이제 순을 만난다는 겁니다. 이게 한당고기에 나오는 놀라운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서경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응?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제 8장이었죠. 바로 다음 이어지는 근데 그 서경에 오제에 5년이란 말이에요. 5년. 1순수하시되 한 번 이렇게 순수하시되.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어가 단군왕금입니다. 단군왕금께서는 5년에 한 번 이렇게 오시고 군후는 여러 제후들은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제후자를 써야 되는 여기 이제 임금후자를 썼습니다. 사조하야. 여기 이제 조라는 게 아침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 조정에 참여하는 거, 그죠? 우리 내조한다 그러죠. 내조. 임금님을 뵙는 걸 내조한다 그래. 4번을 내조를 하는데 부주이연함에 여기 이제 여기 부자가요. 이게 별부자인데 여기 주자는 아랠 주자야. 그래서 이게 뭐 솔직하게 아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돼. 솔직하게 아래서 말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말로 이제 그 통치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아랜단 말이죠. 왜냐하면 와가지고, 그죠? 와가지고 천자한테 이렇게 아뢰면 명시공하야
밝게, 여기 시자는 뭐 시험한다라고 하는 시자죠. 그래서 그 공을 이렇게 밝게 이렇게 시험한다니까 뭐예요? 그 공이 뭔지, 그죠? 통치를 어떻게 잘했는지를 이렇게 그걸 쭉 들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을 이렇게 살펴서 거복 이용이다. 요걸 이제 뭐 해석을 그렇게 했더라고. 수레와 옷으로 그 공을 이렇게 치하를 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게 이제 바로 윗줄이죠. 윗줄. 그죠? 윗줄. 이게 이제 굉장히 똑같습니다. 이게 한단국이에, 그죠? 뭐 나오는. 진국은 천재자 소치고로 5세 5년에 순도 낭야자 이랴우 5년의 낭야에 한 번 이렇게 순수를 하고 수는 제후이기 때문에 진한의 조정에 와서 이렇게 4번을 뵙는다. 5년에.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 여기 똑같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역사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뭐 경자 93년 이제 단군왕금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마지막 해입니다. 제제 6월 하시니 토계 자성하여 초묘 부재하시고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해석된 거. 자, 여기 보면 이제 원기 탐낭하여 그 이제 통치를 이렇게 단군왕께서 아주 훌륭하게 잘한 것이 멀리 탐낭까지 미쳤다. 그래서 이게 탐낭을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주석에 보면 탐나 제주도를 이렇게 탐낭이라고 했다 이런 설이 있고 또 탐나와 낭랑을 이렇게 탐낭이라고 했다 이제 이런 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설을 따른다 그러면 탐나 멀리 제주도와 낭랑 그래서 낭랑은 이제 번조선에 있는 거고요. 탐나는 이제 마한 이건 번안에 이건 마한에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마한의 끝은 제주도 탐나고 번안의 끝은 낭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덕과 가르침이 점점 더 이렇게 아주 넓게 훌륭하게 빛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이제 문장입니다. 자, 선시의 구획 천하지지하사 이보다 앞서 이런 말이죠. 구획 천하의 땅을 구획을 나누어서 분통 사만하시니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굉장히 큰 나라였죠. 그래서 그걸 사만으로 나누어서 다스렸다 이 말입니다. 분통 사만, 그죠? 그래서 사만강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만의 개 모두 있었다. 오가 64족, 오가와 64족 속 있었다. 자, 시세 이해에 3월 15일에 제붕후 봉정하시니 단군왕금께서 봉정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다. 장례식이죠. 우 교회 심리지지, 교회 심리 그 땅에 장사를 지내고 만성이 모든 백성들이 말이죠. 여상 고비하여 죽은 아버지, 죽은 어미죠. 고비. 자, 마치 이렇게 친부모가 돌아가신 듯이 그렇게 슬퍼한 거죠. 그래서 봉단기하시고 단기 여기 이제 댕기입니다. 단기가 이렇게 나중에 댕기 우리 댕기 알죠? 소녀들 머리 끝에 이렇게 매다는 붉은 띠. 그게 이제 이때 여기서 유래된 겁니다. 그 단군께서 이렇게 돌아가신 그 명복을 비는 그 기원하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머리 끝에다가 빨간 그 빨간 건 이제 광명을 상징하는 거죠. 그 댕기를 이렇게 달았다. 그래서 신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합좌 경배하여 모여 앉아서 공경이 이렇게 절을 했다. 상념 불망우회 항상 잊지 않고 그 마음속에 품는 그런 생각에 잠겼다 이 말이죠. 항상 단궁왕금의 그 공을 이렇게 잊지 않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태자부루가 입하시니라.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이제 뭐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다 말씀드렸고. 자, 이게 뭐 하여튼 이 정도 하고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자료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군석이
이 당군 앙금편 오늘 이렇게 감독을 해주셨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말씀만 들어왔던 당군 임금에 대한 역대 치적, 제도와 그리고 여러 가지 그때 있었던 상황들, 오늘 또 특히 놀라운 것이 이제 동방대홍수 사건 때 우리 당군 임금께서 부르태자, 태자를 보내가지고 중국의 홍수를 다스리겠다. 또 참승단의 그 유래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또 하셨고, 댕기머리의 풍속에 또 유래가 있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열정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신 안병훈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당군 앙금편 해서 당군 세기를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부터는 이세 당군, 부루 당군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